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북구 만덕에서 위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연도 목사입니다. 위더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위더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복센터를 혹시 아십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소년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면 3편, 4편에 나오는 시설이 하나 나옵니다. 여학생들 시설로 논산에 있었던 시설인데 집단 이탈을 하고 그 문제를 수습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하죠. 그러나 그 시설은 아니고 남자가 모여 사는 센터, 저희 집에 몸에 그림 좀 그리고 좀 힘께나 쓴다는 아이들 6명이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법형 그룹홈으로서 대안가정의 역할을 하고,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의 편부, 편모, 조선가정의 아이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더 큰 범죄, 이게 그냥 일진 정도가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심판을 받고 판사의 처분을 받아서 1호 청소년 회복센터,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10세부터 19세까지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1호는 회복센터 처분, 보호자 처분,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회복센터를 보내거나, 6호는 아동청소년 감호시설, 7호는 의료시설, 8호, 9호, 10호는 소년원 단기, 장기, 한 달, 6개월, 2년 그렇게 나누어져서 아이들을 처분하게 됩니다. 거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 심판을 받아서 처분받은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복을 쫙 빼입고 집에서 나서려는데 아이들이 도열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저한테.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집에 가면 다들 센터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지 당회장을 한번 못 해보게 생겼는데 그래도 지금은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센터장님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뿌듯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중에 이제 경계성지능장애 IQ 66에서 한 80 가까이 오가는 아이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가 나서서 뭔가 자기도 티 보고 싶은데,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서 뭔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센터장님 오늘 진짜 멋져 보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참을 수 없어서 센터장님 오늘 학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자 결정적으로 뛰어난 아이가 한마디 나오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센터장님 오늘 모범수 같아 보입니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는 이놈들이요. 저들이 하는 얘기는 위탁, 그러니까 이제 분류심사원이라고 하는, 어른들 얘기하면 구치소에 있었던 한 달간 4주에서 8주간 있었던 생활들이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인 공동의 어떤 화두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는 모범수 얘기, 또 분류심사원에서 있었던 얘기, 선생님들이 어떤 주로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일상들의 얘기를 다른 화제로 바꾸어가고, 언어에서부터 태도, 식탁에 앉아서 밥상머리에서부터 숟가락 드는 훈련부터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출을 했다가 한 2, 3일 굶고 무인 편의점에 가서 굶었던 건 한꺼번에 다 먹고 계산 안 하고 나왔다가 잡혀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심사원 갔다가 저희 집에 오면 정말 미친 듯이 먹습니다. 한 달, 2달은 얼마나 먹는지. 한 번은 그 진사갈비라고 하는 무한리필 집에 갔더니 쫓겨났습니다. 불판을 한 번, 2번, 3번,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밥솥채로 들고 와서 밥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데 사장님 보고 뭐랬는가 하면, 사장님 여기 숯불 좀 바꿔주세요 이랬는 거라.
불을 바꿔달라 그래요. 불이 꺼져간다고. 고기가 안 굽히니까 숯을 좀 바꿔주세요. 이러자 사장님이 해도 너무한다. 내가 많은 손님 다녀갔지만 야 가라 돈 돌려줄 테니까 너가 그만온나 이제 다음부터 오지 마라. 너가 숯을 바꿔달라는데 어디냐 세상 천지에. 이러고는 쫓겨남을 당할 뻔했던, 진짜 묵다 말고 나왔어요. 그리고 몇 달이 못 되어 그 집이 망했습니다. 저희들이 탓도 있는 것 같아서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이 짠하긴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한 2달간 생활하면 최고 한 30kg 찌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허기가 지고 인생의 허기가 졌으면 먹는 걸로 채워갈까 하는 생각에 어쨌든 많이 해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10인분 해놓으면 4명 5명이 그거 다 거들냅니다. 그럼 저희들은 햇반 대파서 그냥 그렇게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런 상황도 뭐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10인분이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아이들 한번 그 밥주걱으로 몇 번 보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야, 이게 밥솥을 하나 더 사야 되나. 6명인데도 많이 먹습니다. 뭐 20kg 한 달 못 넘깁니다, 여러분. 그 뭐 그냥 한 보름 정도면 20kg 포대가 이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예, 주저주저 말이 많았는데 영상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우리 센터에 오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 소개 좀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마치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예, 영상 예, 너무 급작스럽게 부탁을 해서 엄마가 없는 1년은 다시아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제게 엄마가 없던 2년이라는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무서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아버지라는 분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엄마도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방구석에서 무서워서 울 때 늘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아 멍든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엄마도 아프고 할 텐데 저부터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혼자 한국으로 도망을 가고 저는 매일 낮밤 가릴 것 없이 맞고 또 맞아서 한 번은 머리가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씩 꿈에 나오고 그 떠올리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계속 떠오릅니다. 맞을 때마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였고 저가 그대로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아버지가 저를 이모집에 버리고 한화로 약 10만원도 안되는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듯 어머니와 연락이 되어 엄마가 저를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있은 일을 전부 말하고 무서웠다고 말하고 그 다음 왜 그때 저를 버렸냐고 물어보았는데 엄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고는 그땐 미안했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미치도록 싫어서 엄마에게 못된 짓 많이 하고 삐딱선도 타고 엄마에게 복수한다고 엄마의 속을 빡빡 긁어댔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엄마도 무서웠을 거고 엄마도 저를 놔두고 지난 2년 동안 많이 힘드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분노에 휩싸여 제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너무 엄마에게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제가 해달라는 것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엄마한테 화날 때마다 생각 없이 나를 버려놓고는 라는 말을 해서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 죄송합니다. 저는 커서 결혼하면 제가 느낀 무서움과 고통 다시는 이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다시 어머니와 이어주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저와 어머니를 꼭 이어주세요. 엄마 이젠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이젠 엄마 속 안 썩게 하겠습니다. 이젠 받은 거에 10배만큼 효도하겠습니다. 아직 솔직히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는 다 안 갑니다. 그래도 저를 엄마를 용서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중국에서 온 아이입니다.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명은 조건 만남 사기 17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어른이 성인이 중3 여학생을
조건 만남으로 부릅니다. 모텔에 부르면 이 아이가 5분 뒤에 중3 여학생을 보내놓고 5분 뒤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따라가서 성인 남자를 죽도록 팹니다. 그리고 지갑에 있는 돈 다 긁어가고 카드로 인출받아서 2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져갑니다. 협박 공갈로. 그리고 나오다가 모텔에 미성년자를 재워줬다고 모텔에 협박을 합니다. 이게 20분 이내에 모든 작업이 끝나야 경찰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저 위 아이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조건 만남 공갈단들이 지금 학생들 사이에 이 수법이 악랄한 수법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조순종 아이가 와서 덩치는 원래 08년생인데 아니 05년생인데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07년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니까 못 따라가서 한 해 더 한국어 공부하고 08년생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여학생들한테 이용당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인 덩치를 다 차고 있고 이 아이가 그런 조건 만남 사기 17번 하는 동안 아무도 신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17번째 성인만이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했는데 나머지 16분을 다 추적해 본 결과 아무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죄가 가벼워진 겁니다. 그리고 폭력했습니다. 살인 미수 있습니다. 마약을 경험했던 마약 중독은 아니지만 마약을 손대었던 학생이기도 합니다. 이 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엄마에게 분풀이하고 복수한다고 저질렀던 만행들이 이제는 엄마를 용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용서한다는 얘기하고 이제 돌아가면 저희 센터를 퇴소하면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6개월 만에 드디어 퇴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랐으나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지내고 잘 퇴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면 되는데요. 나간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이 사상터미널에 있는 자투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간들 엄마는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팝밭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벌은 어떤 몇 가지 농작물 들고 집에 와서 김치 하나로 밥을 먹는데 너무 힘든 거죠. 저희 집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잘 먹었는데 이제 집에 오니까 형편은 그대로나 바뀐 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쉬운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터미널 가서 주차되어 있는 자투리를 실컷 하고 그것도 좀 모자란다 싶어서 금은방을 틉니다. 여러분 뉴스에 났죠? 못 들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금은방도 털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상터미널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가지고 대구로 울산으로 경주로 그러다가 잡혀서 경찰에게 잡혀서 내려오는 길에 잠시 화장실 간다고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잠적이 되어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안테나를 세워서 이 아이의 추적을 해보니까 북구에 있는 모텔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저는 저를 치고 나오면 어떨까, 어떻게 대응할까, 저에게 대해서 이제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해대면 이제 힘도 없는데 나이도 들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모텔 문을 열었는데 그래도 얘가 순순하게 그냥 아주 순수히 저를 따라 나오는 것을 데리고 제 손으로 분류심사원에 대보라 주었습니다. 지자식을 지가 넣는 부모의 심정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다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분을 소년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눈물로 콧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정부에서 비자 연장을 안 해준 겁니다. 더 이상 출국 명령이 내려오고 비자 연장이 안 되어서 5월 8일인가 제 기억으로 그 7, 8일 어간에 중국으로 다시 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간 머물러 있다가 저희가 돌보고 출국하는 장면까지 보게 되는데 전날 제가 양산에 있는 아이를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고 보내었습니다. 가는
뒷모습에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센터장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퇴소할 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배신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탁에서 생활할 때 센터장님이 적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저를 빨리 잡아주셔서 제가 더 큰 사고를 안 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저 이제 중국에 가지만 중국 가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 많이 읽어서 꼭 글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센터장님,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센터장님, 이 연애는 진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중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계속되어지는 간증은 그겁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만 뿌리고 있습니다. 물 줄 힘이 안 됩니다. 물까지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살다 보니까 지치고 좌충우돌,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 경찰서에서도 법원에서도 전화 오는데 이 아이 하나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이나 전화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이 거기에 다 쏠리다 보면 기도할 힘이 남아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동력하는 제3영도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심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간증이고 그 주제 내용입니다. 이런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초읍에 사는 초읍 바카스라고 하는 유명한 친구가 한 명 왔습니다. 여러분, 왜 바카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고 양극성 장애와 지능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애는 무섭습니다. 눈빛이 멍한 것 같은데도 뭔가 자기가 이상한 짓 할 때는 눈에 불이 켜져요. 한 번은 다이소에 가서 나이트를 샀는데 이따만한 나이트를 사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곤충을 불로 지져가 이게 태워 죽이는데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요. 그걸 옆에 있는 친구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들이 괴롭히니까 숨어 있다가 도망 다니다가 막고 있다가 빡치는 순간 들고 있던 손에 잡힌 휴대폰으로 그 친구의 머리를 찍어버렸습니다. 휴대폰 박살이 나고 그 친구 머리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호 처분을 받고 조용히 지냈는데 중2 때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으로 도망갔는데 편의점까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바카스를 손에 들고 드디어 또 머리에 찍었습니다. 여러분, 유리가 깨지고 손에 피가 나지만 그 친구의 머리는 또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초읍 동네에, 초읍 육거리 아시죠? 그 초읍 그 주변에 그 편의점에 이 아이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나가면 다 피해 다닙니다. 왜? 초읍 바카스 온다. 야야, 피해라. 저 또 뭐 손에 들고 있는 거 같고 어떻게 찍을지 모른다. 이런 친구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같이 사는 동안 무슨 짓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분류심사원에서 2층 침대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그대로 발로 뒤꿈치로 친구의 얼굴을 가격해서 광대뼈 함몰되기도 했던 사건을 저질렀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있다가 2달간 데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르헨티나인가 뭐 좀 그 어려운 나라에서 온 이 학생을 강제 성추행하면서 그것이 적발되어서 결국은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몸무게 160, 키 160, 몸무게 130, IQ 66. 상상은 되십니까?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IQ 66이면 대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센터에 그 누구보다도 국어를 잘했습니다. 얘가 잘한 게 아니고 나머지 애들이 다 안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실력도 안 되고 수학 뭐 덧셈 뺄셈도 제대로 안 되는 구구단도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다가 얘가 오니까 얘가 제일 똑똑한 겁니다. IQ 66이. 그 똑똑한 아이가 와서 저희 집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3일 지나니까 손을 들더라고요.
뭔 일인가 했더만은 센터장님 기니 면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따라온나 이러는데 웬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뛸 때마다 고통의 자국들이 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아름다운 화장실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뭐지? 예, 몸무게 130인데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지르기도 했지만 공부하다가 순간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자기도 미안했던가 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면담을 신청하고 오다가 바로 진실의 방으로 가지 않고 화장실로 이제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물티슈 한 통 다 썼습니다. 그 앉았던 자리를 닦는데 검은 때가 나야 되는데 이게 노란 때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지렸는지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판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기가 너무 힘들다,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아이들이 생활 못한다, 내가 이 아이 하나만 보면 데리고 살겠는데 나머지 5명이 고통 가운데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만 그런 보고를 분류심사원에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동안 받은 적이 없대요. 왜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영역 표시를 하냐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집에 왔으니까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일주일간 더 연장을 하고 사는데 보름을 딱 지나니까 이 아이가 사기를 치더라고. IQ 66인데 IQ 120, 30 되는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 친구들 불러놓고 카드 깡을 하고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 사기건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에게 사기건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이 아이를 이제 학교에서 제가 제 차에 태우고 법원으로 이송을 데려가야 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푸념한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 160에 130km가 뛰어서 도망간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걷기도 힘들어 띠뚱띠뚱하게 걸어다니는 친구여서 차에 태우고 가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 아이는 소년원 가서 될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 의료시설로 보내어서 어쨌든 체중도 빼고 정신적인 치료도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 판사님에게 그런 요청, 그쪽 방향으로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오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처분이 어떻게 될지를 감을 잡았는지 이 센터장님 그 법원으로 가는 길이죠. 지금 보니까 센터로 가지 않고 법원으로 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알고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잘해보려 했는데 자꾸 이렇게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보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가 나도 귀찮다 안 하고 지능 66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너무 똑똑하게 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치료 처분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참 씁쓸했는데 착잡하게 집에 왔는데 그 부모님들이 안수 집사님 가정이에요. 짐을 가지러 왔어요. 저희 집에 문을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치료 시설로 보내었는데 뭐 그래 웃으면서 춤을 추며 들어올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앉혀서 이래 상담을 했어요. 그 가져가기 전에 그래 아들이 이렇게 되어서 소년원 간 건 아니고 의료시설을 통해서 6개월 필요하면 연장해서 1년간 치료하는 과정에 있다.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가정도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 하시면서 병원에 치료받기도 힘든데 법원에 맡겨놓으면 치료해서 아들이 나올 거다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안수 집사님 입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 아직도 못 있습니다.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 보름 한 달도 못 데리고 있겠더나. 어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격이 좀 다듬어졌으면 제가 좀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 아픔에 무슨 말을 못하겠나 하고 참겠는데 지금 같으면 조금은 참을 수 있었겠어요. 그때만 해도 혈기왕성해서 그러니까 못 참겠대요.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니까 너가 아들 보름이나 데리고 있었지. 내가 목사였으면 하루도 안 데리고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가. 개도 지집에서는 50점 묻고 시작하는데 우리 센터야. 이러고는 큰 소리를 해야 됐습니다. 좀 올라했으면 눌러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5명의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집에 있는 부모님보다 센터장님의 말을 더 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처분받아서 내한테 왔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한다는 걸 가르쳐 줄 일도 있어서 좀 더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서 보름이나 데리고 있었다. 너희를 내가 소년원 보낸 것도 아니고 치료하러 보냈다는데 부모가 내가 애미가 돼가지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어디 와서 행패냐고, 응? 막 이러면서 되게 해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해요,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애지중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고작 보름인데, 보름 뭐 일단 일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아픈 자녀를 두고 또 좀 부족한 자녀를 두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하면 지금도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만나면 한 번씩 또 와요, 법원을 자꾸 퇴소했는데도. 그래서 마음이 안 됐고 한데도 저를 보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사과를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제 감정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만 제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제가 기분 나쁘면 아이들 이렇게 막 대하고 기분 좋으면 막 대하고 뭐 좋게 대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해서 내 태도가,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일관되게 대하고 변함없이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빠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상이 벌써 망가졌고 무너졌어요. 더 이상 아빠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라도 꼿꼿이 서서 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다스려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친구 같은 아빠로 존재해 가야겠기에 좀 강력한 그런 인격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되 주께서 힘 주셔서 이 아이들을 존귀히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장림에 있는 아이를 하나 잡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장림에 있는 한 여학생을 데려와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데, 그 형편은 그렇습니다. 가출한 지 열흘이 됐고 울산에서 조건 만남을 했던 정황까지 술, 담배는 기본이고 오토바이 타고 조건 만남까지 했던 중2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열흘간 가출하고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피곤해서 자고 있다는 제보를 엄마가 해 주셨어요. 그 엄마는 밤에 되면 일하러 갔다가 아침이 되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술이 이빠이 채가지고 아침에 집에 귀가해서 잠만 자다가 밤이 되면 또 일하러 가시는 그런 환경에 아빠는 아니 계신 것 같고, 그 엄마 나이도 한 17, 나이도 16. 여러분, 엄마가 한 16세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집에 갔더니 온갖 이 부산에 있는 날파리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큰 대형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절반 정도 채워졌는데 거기에 시커먼 날파리들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정말 끔찍했습니다. 언제 있던 쓰레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날파리들은 어디서 모였는지 모르겠고 3대가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치우고 문을 두드렸는데 10분간 두드려서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가관이었습니다. 빨래더미가 3군데가 있어요. 안방에 그득, 거실에 그득, 아이방에 그득. 야, 이거 세탁소인 줄 알았는데 빨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사이에 아이가 숨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보니까 싱크대에 2달 동안 설거지 않았던 곰팡이가 슬어있는 이 냄비와 이 식자재들이 다 있고, 이게 살림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딱 거실 한가운데 탑이 2개가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사진 찍어 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경황이 없었어요. 찾는다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어떤 예술 작품이 2개 있었는지. 하얀 꽁초가 쌓여서 이만큼 높이로, 하나는 엄마 담배꽁초, 하나는 딸 담배꽁초,
엄마와 딸이 맞담배를 피고 집에서 생활했던 그런 그 꽁초를 버리기만 하니까 이제 쌓기 시작했는데, 와, 이거는 뭐 한 박스 갖다 놔야 쌓을 수 있는 분량의 어떤 꽁초탑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같이 이제 혼자 갈 수 없고 여학생이니까 사하구죠. 사하구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같이 가셨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가서 이제 저는 이게 나는 기사인 줄 알고 가서 이제 서 있고, 그 선생님이 20분 동안 같이 가자, 니 가자, 씻고 가자, 우리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러는데 뭐 누워서 요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 또 이게 또 열이 또 뻗치는 겁니다. 이게 가만둘 수 없어가지고, 야, 니 해도 너무한 거 아이가? 야, 쌤이 가자면 20분이나 가자 했으면 좀 따라가자네. 니 뭐고 이거 누워가지고, 뭐 그랬더만 탁 앉더라고. 그러면서 이 모자를 하나 탁 눌렀었는데 싹 고개를 들만 째려보는 겁니다. 아래 위로 딱 훑어보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기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저보고, 꺼지세요. 그때 나이 50이 넘었는데, 50 한 2-3살 됐을 때 얘기인데, 그래 안 보이신다고요? 예, 내일 모레 60이랍니다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꺼지세요 그러더라. 이놈 봐라, 이러고는 막 열이 확 올라오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야, 내가 흥분하면 안 되지 하고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 근데 꺼지세요 이러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야, 그래도 그 중2 여학생이 내보고 끄지를 안 했다 아닙니까? 끄지세요 이러더라. 야, 존댓말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니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아가 끄지라 그러면 어쩔 건데, 뭐 끄지야지. 그래서 네가 끄지세요 해준 게 참 고맙다, 야. 그래 존댓말 해주니까. 네가 끄지라면 내가 끄져줄게. 네가 가라는데 내가 가야지. 근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정리하고 가자. 내가 지금 네가 가라 해서 가면 간다. 근데 내가 가고 나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경찰이거나 검찰이나 와서 니를 순순히 데려가지 않고 손에 은팔찌 채우고 포성줄 묶어가지고 줄줄이 엮어서 너를 데려갈 것인데, 그때는 너의 잘못을 엄중처벌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올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온 것은 너를 가중처벌하고 뭐 엄중처벌하기보다 일단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그동안 행동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분을 받지만 우리는 너를 데려가서 그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어쨌든 너희를 보호 환경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단다. 할 수만 있다면 판사님에게 선처를 요청해서 처분을 좀 가볍게 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단다. 네가 꺼져 달라면 꺼져 주지만, 꺼지세요 하면 꺼져 줄 수 있지만, 이 상황은 내가 분명히 전달하고 간다. 내가 김해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마는, 김해에서 내가 부전동으로 와서 명령을 받아들고 다대포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렸단다. 그 먼 길을 돌아와서 너를 붙잡고 30분 넘도록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리고 간절히 너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내 새끼 같아서, 네가 내 자식 같아서 너를 데려가고 싶단다. 제발 같이 가자. 어째 됐겠습니까? 예. 후두둑 뛰가더라고. 깜짝 놀래가 어디 가나 봤더만은, 그래도 세수는 하고 가야 된다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싣고 부전동으로 법원으로 안내를 하고 지금은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여학생이라서, 저는 남학생 센터를 하고 있는데 여학생이라 안부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사실은 지금 그 아이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도 보호를 해줄 수 없고 사회에서도 그 어떤 보호망이 쳐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을 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이탈을 하고 도망을 나왔는데
맞아주는 것은 아무 데도 없고 길에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편의점 가서 밀린 못 먹었던 끼니 때워서 일주일, 2주일 한꺼번에 다 먹어 제끼다가 잡혀서 오게 되는 학생들. 뭐 정신분석학을 덜 먹이지 않아도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이 아이에게 흙이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해운대 센텀 있는 애들은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센텀에 사는 아이들은 변호사 써서 합의 다 보고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소년 신분 받기 전에 유학 보내버려요. 해외 도피시켜버리면 법원에 올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용서를 구할 부모도 없고요, 해외로 갈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집에서 버린 아이고, 아버지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할머니도 내가 돌볼 수 없다라고 버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크게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아이들입니다. 누가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문용어로 상실이라고 그러죠. 저는 흙이라고 합니다. 먹지 못해 육신이 흙이가 져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에 흙이가 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흙이가 가득 채워진 아이들에게 우리는 바르게 살아라고, 착하게 살아라고 말들은 하지만 정작 빵 하나 우유 하나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환경을 마련하고 저희 집을 오픈하고 저희 집에서부터 이 아이들 6명을 받아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밥값은 한 명당 6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그 부대의 부수적인 건 알아서 후원받아서 감당해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을 먹이다 보면 잘 먹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무한리필 가면 좀 고기만 많이 먹으면 좋겠는데 비싼 돈 들이가 무한리필집 대버려 놨더만 고기하고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셋이서 공깃밥 18개를 시키는 겁니다. 한 명당 6개는 먹어야 밥을 먹는다죠. 한 번은 첫날은 김치찜, 수육 김치찜을 해주고 두루치기를 해주고 뭐 대패 삼겹살을 해줬는데 저것끼리 하는 말이 고기 문제 오래됐다 이래요. 그건 반찬이지 고기가 아니랍니다. 생고기를 구워줘야 그게 고기인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생고기를 구워줍니다. 어제도 고기 구워주고 오늘도 고기 구워주고 제 몸에 음식 냄새가 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제 담당이라 늘 집에서 고기만 굽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먼저 급한 것이 육적인 허기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부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6개월 동안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상담을 해주고 돌봐주고 밥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에 예배를 통해서 저녁에 교육하는 시간 1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을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저희들이 아이들 돌본 결과는 39명의 학생들이 저희 집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19명이 6개월 동안 무사히 퇴소를 했고요. 처분 변경된 아이들이 14명, 그리고 지금 6명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명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퇴소했던 19명 중에 4명이 교회 출석을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영접하기로 작정한 친구들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19명 중에 10명의
결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도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아이들, 부모님은 종교가 다양합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대순진리교와 무속인 등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내년에 불러주시면 와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안 힘드냐고 안 어렵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장로님께서 이래 물어보십니다. 노예 가면, 야, 요새 들어오는 애들은 착하나? 말 잘 듣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우리 집 안 옵니다. 착한 아들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지독실히 말 안 듣고 애미 있는 애들이라 저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힘 안 드냐고요? 힘듭니다. 무지 힘듭니다.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 10번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내 아이도 내가 못 데리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남의 집 아이를 대부르다가 그것도 범죄 소년들을 데려다가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때 문 잠가야 되고요. 귀중품 소지하면 안 되고요. 비상입니다. 절도범도 있고요. 폭행범도 있고요. 조건 만남, 성폭력, 이런 오토바이 절도, 이런 애들 다 있습니다. 근데 지내고 보니까요, 얘들이 훔쳐가는 건 돈이나 지갑이 아니고 오토바이만 훔쳐가요. 그래서 우리 집 물건은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을 봅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저희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든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요. 이 아이들이 내 새끼로, 내 가족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찢고 뽑고 싸울 때도 많지만요. 그러나 퇴소할 때 되면 눈물 없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도 꼭 다시 오겠다고, 성공해서 잘 돼서 돌아오겠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고 떠납니다. 부탁드릴게요. 선한 일을 하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보다 집사람이 더 세심하고 민감하게 애들을 타치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집사람이 걱정입니다. 저는 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강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부실하고 약하기 때문에 집사람을 위해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며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지 않고 존귀 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 센터에 와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기도함으로 한 가지로 동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